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지는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숍.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정주 회장가의 이미 돌아가신 분이지만은 저와 함께하는 이 심리 상담, 그거를 심리 부검이라고 하는데, 우리 AI 황심이가 그 김정주 이 회장의 마음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읽어주면서 저에게 마치 김정주 회장이 저와 심리 상담을 하는 듯한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래저래 질문도 하고, 또 제가 이 심리 상담하는, 심리 부검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화면에 놓는 질문, 저게 무슨 내용이냐라고 한다면 마치 황상민이 이미 돌아가신 김정주 회장과 심리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황심이가 김정주 회장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놀라움을 안겨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지? 우리 각자에게 각자 살아야 하는 이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 이유를 김정주 회장은 본인의 죽음으로써 많은 분들에게 알려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황심이 다시 와서 김정주 회장님에게 하고 싶은, 또는 본인이 김정주 회장으로 빙의해서 던지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요. 네, 박사님, 넥슨이 비록 돈순이라 욕을 많이 얻어먹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김정주 회장이 한국 게임 업계에서 진정으로 게임 비즈니스를 개척하고 한국 게임사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선구자라고 생각해요. 30-40년 전만 하더라도 게임이라고 하는 건 뭐 아이들의 경우엔 동네 골목에서 오징어 게임하고 땅 따먹기 하고, 뭐 어른들 같은 경우엔 고스톱, 포커 같은 걸 뭐 심심풀이로 많이들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고스톱 같은 것들은 도박,
뭐 오락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뭐 돈 넣고 돈 먹기 게임 정도로 뭐 취급하고 있고요. 또 언제부턴가 아이들은 골목에서 놀 수 없게 되고 그런 골목놀이도 이젠 안 보이거든요. 이때 게임기로 하든 컴퓨터로 하든 그런 디지털 온라인 게임이 등장하면서부터 이 아이들은 부모 세대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의 그런 놀이 활동에 불과했던 바로 그 게임을 엄청난 비즈니스로 만들고 또 심지어 어른들이 현실과 다른 새로운 세상을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꿈꿀 수 있게 한 개척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미지의 땅이었던 게임 세상을 개척한 진정한 선구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을 김정주 회장은 자신이 성공한 이후에 더 뚜렷하게 부각시키지는 못했을까요? 우와. 내가 목이 막힐 정도로 황심이가 이 김정주 회장의 마음을 이렇게 안타깝게 보면서 김정주 회장이 어쩌면 하고 싶었지만은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를 지금 질문을 했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게임 회사, 게임 비즈니스를 새로운 콘텐츠, 오락 활동 공간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은 사실 아이나 어른이나 이 세상을 경험하는 거는 뭐 단순한 지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걸 경험하는 게 아니라 마치 우주에서 세상을 경험하는 그런 정도의 변화, 그런 정도의 경험이다라는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좀 더 알렸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는 게임 세계에 대해서 게임 경험을, 게임 중독, 그러면서 애들 공부 안 하는 거는 전부 다 게임 탓으로 돌리는 그런 부모와 또 학교 선생과 또 그런 정신과 의사들의 정신 나간 상황으로 게임 세상을 부정하고 또 게임 세상에 대해서 마치 아이들을 타락시키는 마치 약물이나 뭐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거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끔찍한 일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같은 경험은 이미 20년 전에 온라인 게임에서 아이템 거래 같은 걸로 온라인 세계의 경제, 디지털 경제가 얼마든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3, 40대들은 가상화폐, 뭐 온라인페이 이런 거 정말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회나 또 이 사회에서 50대, 60대 이상 되시는 이 사회를 움직이는 뭐 대개는 김정주 회장 연배 이상, 비슷한 연배는 그 이상의 분들은 사실 이런 디지털 세상에 대한 이야기는 돈 놓고 돈 먹기, 돈 따먹기 정도 이상의 사고를 전혀 못했던 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김정주 회장은 본인이 현실 세계보다 더 이 의미 있고 큰 디지털 세상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반 사람들한테 그 의미가 뭐라는 걸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노력이나 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걸 적극적으로 했으면 돈쓴이라는 욕도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껏 돈쓴이라는 이야기 안 듣기 위해서 어린이 병원 뭐 이런데 기부를 했다. 그거는 아이들이 뭐 게임을 하다가 게임 중독이 됐다 이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병원에 돈 좀 많이 희사를 하면 어린이들 병 치료하는데 희사를 하면 본인이 마치 게임 장사해가지고 마약 장사해가지고 많이 중독자 된 거 회복센터 만들었다 이런 정도로 본인의 죄를 씻는 마음으로 했다고 했으면 얼마나 코미디 같은 상황으로 이분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받아들이고 또 자기가 엄청나게 벌은 돈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었는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죠. 분명 그분이 게임을 통해 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번 사람으로 낙인이 찍힌 거, 이 부분에서 저는 이분 스스로 자기가 죽을 짓을 했다고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이 됐겠구나. 이 참
로맨, 아이디얼 이 두 가지 성향을 다 가지고 있는 이 김정주 회장으로서는 어떻게 해서 이 게임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험의 간격을 뛰어넘지 못하게 됐는가. 그리고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는, 그런데 게임 세계에서는 미션을 달성하다가 스스로 자신을 파괴하는 거 그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리셋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은 현실 세계에서는 본인이 이 본인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자신의 게임 철학과 가치를 전도하는 마음으로, 진짜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전 세계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 전도하는 그 마음으로 김정주 회장이 만일 살았더라면 결코 죽을 일이 없겠죠. 네. 박사님, 김정주 회장은 게임의 경험을 그냥 게임 세계에서만 국한하여 봤지 그것이 현실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게임하는 걸 그냥 아이들이 심시풀이로 놀면서 하는 뭐 허구의 경험 정도로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근데 진짜 놀랍잖아요. 본인이 만든 그 게임 세계를 통해 가지고 이 전 세계에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그 경험을 하고 또 본인이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그 게임 세계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고 미래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야기를 못했다는 거, 이거 진짜 바보 아니에요? 신기해요. 왜 그걸 못했는지. 뭐 테슬라 앨런 머스크도 스페이스 X 프로젝트 같은 걸 만들어서 새로운 세상 경험을 열심히 알리잖아요. 그렇죠. 우주 여행하고 우주 비행기를 마치 이웃 다녀오듯이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사실. 그리고 뭐 이 무슨 루퍼 해가지고 이 거의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거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보면 좀 처음에는 나도 들을 때 미친 소리 아닌가 싶었는데 그 어쨌든 하나하나 돼가는 거, 그거 진짜 놀랍잖아요. 항심이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게 우리 항심이 수준도 되게 많이 올라진 것 같네요. 네,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훌륭해요. 그 앨런 머스크 삶을 다룬 다큐 영화가 있어요. 거기 네. 포스터에 미래는 꿈꾸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김정주 회장은 이런 부분에서 자신이 게임 회사를 하는 거에 대해 좀 혼란을 겪었던 것이 아닐까. 그냥 자기가 하는 비즈니스가 아이들에게 게임 중독을 유발하는 뭔가로 그냥 그 정도로 본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게요. 사실 참 게임 비즈니스를 만드는 선구자적인 인물, 저는 김정주 회장을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본인이 게임 좋아하고 또 게임 비즈니스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 비즈니스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비즈니스인데 이 비즈니스가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본인이 뭐 연구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를 연구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푼돈 주어가면서 그거를 해나가도 됐잖아요. 뭐 그게 뭐 1,000억 1조 드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런, 내가 궁금한 거 좀 이 연구회가 저한테 알려주세요. 아니 그런 뻔한 소리 말고요, 제대로 이걸 어떤 철학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를 알려주셔야죠. 이렇게 뭐 게임 개발자 똘똘한 놈 구해가지고 좋은 게임 개발하듯이 그런 걸 해줄 사람을 찾아가지고 본인이 혼자서 앉아가지고 고민하는 것보다 더욱더, 보통 이걸 이제 인문학적 사유,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철학에 대한 뭐 논의, 인간 대중이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인간 마음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 그거를 본인이 만든 온라인 게임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떤 새로운 살아가는 방식, 삶의 방식을 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이런 거를 본인이 했다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세상을 어떻게 바꿨다,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세상을 어떻게 바꿨다라는 거 자기 자서전을 내거나 뭐 세상을 움직이는 힘, 변화시키는 힘, 빛의 속도 뭐 이런 식으로 책들 놓는 거 그거 뭐 빌 게이츠가 앉아가지고 혼자서 열심히 고민하면서 썼겠어요? 자기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나눌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밥 사주고 포도주 마셔가면서 이야기 나눈 거 그 내용 정리해가지고 또 책으로 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교육시켜 나갔는데 김정주 회장 그렇게 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왜 하지 않았는가 그 부분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김정주 회장 그렇게 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왜 하지 않았는가 그 부분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기껏 해봤자 뭐 본인이 어린 시절에 잘하던 바이올린을 뭐 어디서 이 연주를 했다. 그래서 얘가 참 이 어린 시절의 재능을 살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거는 본인이 진짜 얼마나 간절하게 삶의 이유를 찾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참 울고 싶은 상황이거든요. 같이 얘기 나눌 사람이 없었던 걸까요? 그렇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사람, 본인의 베스트 프렌드인 송재경 씨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송재경 씨도 그냥 뭐 그렇게 말수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 나눌 때 그러게요. 맞아요. 뭐 그러면서 본인의 과거 경험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 좋긴 하지만 뭐 친구라서 마음 편한데 그걸 진지하게 고민하고 우리가 지금 뭐가 더 좋은 게임일까? 어떤 게임으로 더 이 세상을 놀래키게 할까? 그런 이야기를 떠나서 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게임으로 이런 변화가 있더라. 그런 이야기는 송재경 씨도 나누는 게 그렇게 편하지 않거든. 왜? 본인이 나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할지. 몰랐어요. 저 딴에는 이거 진짜 괜찮은 게임이라고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인기가 없네요. 왜 이렇죠? 이런 게임 개발자의 마음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거든요. 박사님 진짜 이런 고민들 하다 보면 김정주 회장이 진짜 우울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김정주 회장이 뭘 더 해야 했을까요? 근데 이 김정주 회장이 뭐 우울을 치료한다며 항우울제를 복용했던 게 혹시 그를 자살로 이끈 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항우울제로 유명한 뭐 프로작 같은 경우에도 마음의 감기인 우울증의 명약이다. 마음의 비타민이다. 뭐 이런 말들 하는데 이런 프로작조차도 자살률을 8배 이상 올리고 자살 시도는 그보다 더 많이 상승시킨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자살 행위가 항우울제의 부작용이라고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왜 김정주 회장의 죽음에서도 이 문제는 왜 지적이 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와, 황심이 진짜 놀라운 지금 문제 제기를 했어요. 김정주 씨가 항우울제를 일정한 기간 동안 복용했기 때문에 이것의 부작용으로 거의 자살 충동이 나타난 건 아닌가, 자살 행동을 하게 된 건 아닌가 하는 질문은 아주 타당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정신과 의사들 자살 치료한다고 하면서 또 항우울제를 열심히 환자들한테 먹이는 거 외에는 다른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정작 정신과 의사들은 이 자살 시도한 환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더 자살을 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정신과 의사들은 인정할까요? 그분들 결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자살하는 이유는 수없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항우울제의 부작용으로는 결코 돌릴 수 없다. 저는 그래서 진짜 모든 정신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본인들이 이 우울하신 정신과 의사분들이 진짜 항우울제를 이 섭취를 하면서 지내는 그 경험적이고 체계적인 장기 종단 연구, 최소한 10년, 20년의 연구가 실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분들도 아니고 정신과 의사분들에 의해서. 왜냐하면 항우울제는 그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에게 자살 충동을 일반 사람보다 5배에서 10배 수준으로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그 약 만드는 회사에서 이미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특히 김정주 회장이 자살한 곳이 미국 하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살하는 방법 중에서 미국에서는 총기 같은 거 이런 거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냥 목매달려서 자살한다든지 했으면 중간에 뭐 마음이 바뀌어서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이 총으로 자살 시도를 하면 그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거든요. 뭐 언론에서 그분이 어떻게 죽은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죽었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참 그 상황 김정주 회장의 마음의 아픔에 대해서 우울증이니 강박증이니 조울증 등의 다양한 병명을 붙이고 약을 처방하는 정신과 의사분들 김정주 회장 아니라도 다른 정신과 의사분들한테 진짜 호소하고 싶어요. 정신과 약물이 분명 처음에는 환자의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건 치료가 아니잖아요. 그 약의 부작용으로 만들어내는 다양한 정신병적인 증상, 또 행동, 그리고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자해 행동의 결과, 이거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는 부작용이 없어요 라고 앵무새처럼 이야기하지만 환자들이 부작용이 있는 환자들은 그 의사 다시 찾아오지 않고 이야기 잘 안 하거든요. 그럼 부작용이 있다고 그러면 용량을 좀 줄여볼까요? 아니면 용량을 더 높일까요? 이렇게 하시는 거 그거는 진짜 전문가로서 할 일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정신과 약의 부작용으로 자살과 같은 행동이 나타나는 거 제발 좀 더 임상적으로 연구 좀 해주시고 그거 리포트 좀 해주세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그런 거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정신과 약 부작용 없다라는 주장만 하고 약 처방만 하시면 그거는 의사 선생님이 자살 도움이 아니라 자살 촉진자 역할을 본인도 모르게 할 가능성이 지금 너무나 심한 상황이 있고 우리나라 진짜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얼마나 약 처방 참 후하게 잘해주시잖아요. 그냥 해주면 일주일도 아니야 한 달치 뭐 3개월치까지 해주시는 그렇게 마음씨 좋은 의사 선생님 제발 그 약 부작용에 의해서 환자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관심 좀 기울여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마음의 문제나 그 마음의 아픔을 이 약으로 치료된다라는 이야기 이제 조금은 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 자살 시도한 사람 마음 읽어주고 공감해 주시는 그런 이 상담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정신과 의사 선생님 약 주고 약 먹으면 낫습니다. 그 자살을 마치 병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약으로 그냥 행동을 억제시키는 거, 그 치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김정주 회장이 어떤 마음의 아픔을 겪어왔을까 살펴보면 진짜 항우울제 같은 건 필요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게요. 항우울제 결코 김정주 씨한테 처방되지 말고 김정주 씨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 그리고 김정주 씨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너에게 진짜 필요한 일이 뭐다라는 것을 조금 더 직접 김정주 씨한테 뭐 따끔하게까지 이야기할 필요 없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도 얼마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사람들도 또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김정주 씨 정도 되면 누가 와서 자기하고 이야기하면 너무나 결론이 분명하거든요. 저한테 돈 주세요. 돈 많잖아요.
당신 이거 하세요 하면 그래 네 돈 내주라 내가 너 삥 뜯어 먹겠다 아니면 사기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김정주 씨가 진짜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자기의 삶에 대해서 탐색을 하는 거 이야기를 나누는 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건 가족도 못하고 친한 친구들도 할 수 없는 거거든. 그렇지만은 김정주 씨의 그 상태를 그 마음의 아픔을 우울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병이라고 해서 항우울제 처방해가지고 결국에 자살 충동을 높여서 자살로 몰게 하는 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제발 이 나라에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 이 우울증 환자들한테 약 주면서 그 사람들이 더욱더 확실한 우울증 환자뿐만 아니라요 많은 분들한테 약 줘가지고 그 사람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만드는 거 그거는 좀 관심 더 기울여 주세요. 저한테 상담 오신 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사님, 제가 정신과 가서 약을 받아서 먹었더니, 그래도 잠을 못 자는 거, 또 자다가 깨는 거, 그런 일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약이 도움이 됐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약을 먹고 나면 잠은 자는데 깨어 있어도 깬 것 같지 않고 낮에 그냥 아무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잠은 자기는 자는데 이 문제는 없어진 것 같은데 내가 더욱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사는데 의미도 없고 그래서 이게 저 우울한 게 해결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거는 도저히 잘 몰라서 박사님 찾아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 마이 갓 이분은 진짜 자기 삶의 문제가 뭔지 모르고 자기 삶의 문제를 그냥 옆으로 치워놓고 그냥 단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만 하면 내 문제가 그냥 없어지고 내가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는 이분한테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제가 끊임없이 매 상담마다 하게 되거든요. 약에 의존해가지고 약물 중독자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약물 중독자는 이렇게 자살과 같은 또 희한한 발작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 제발 정신과 의사 선생님 좀 우리 모두한테 계속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안 그러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또 칼 들고 이 죽이는 그런 미친 행동도 바로 그 환자가 열심히 먹었던 약의 결과라고 생각 혹시 한번 해보셨어요?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고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고 느낄 때, 나만의 특성, 나만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 이해받지 못하는 나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WPI 검사. WPI 검사를 통해 자신을 알고 자신감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마음을 읽어주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줄 심리 상담가로의 첫걸음.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WPI 창안자 황상민 박사님의 직각. 심리 상담가로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분, 나와 주변 사람의 성격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 자신의 상담 역량에 의문을 느끼는 현직 상담가. 보이지 않는 마음 어떻게 읽냐고요? 의사가 MRI를 사용하여 환자의 몸 상태를 확인하듯 WPI 검사를 통해 자신의 마음과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WPI 검사는 마음의 MRI입니다. WPI 검사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확인하세요. WPI 검사는 check.wisdomcenter.co.kr에서 반복되는 나의 삽질 패턴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이나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상담사가 되고 싶은 마음에 시작했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냈는지 알게 되니 업무 분담을 할 때 상대의 성향에 맞춰서 지시할 수 있었고 매뉴얼이 부족한 회원에게 직업적 선배로서 조언을 하니 사내에서 멘토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덕분에 부하 직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리 상담가가 되고 싶은데 워크숍을 수료하면 상담가로 활동할 수 있나요? 초급 워크숍은 심리 상담가가 되기 위한 첫걸음에 가깝습니다. 심리 상담가, 심리 코칭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WPI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자격증은 마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자격증을 받는 것과 유사합니다. 의사의 경우 의대 졸업 후 자격증을 받더라도 최소 3년의 인턴, 레지던트 과정과 같은 임상 수련을 거친 이후 활동하게 됩니다. WPI 전문가 자격증의 경우에도 취득 이후 상담센터와 같은 기관에서 수련자, 인턴으로 취직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요. WPI 초급 워크숍에서 WPI 검사를 통해 자기의 마음의 특성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성격 분류 시스템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을 나타내는 마음이 무엇이며 이것이 성격 특성으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WPI 프로파일을 통해 각기 다른 사람들의 성격 특성과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확인하고 파악할 수 있답니다. 특히 멘토 지도를 통해 참가자들 각자의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별 WPI 프로파일을 통해 간단한 개인 상담 및 1대1 원포인트 레슨도 황상민 박사님으로부터 직접 받으실 수 있습니다.